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폭탄을 저한테 던져버리면요, 어떻게 보면 투사입니다. 호위무사처럼 내가 쓸 수 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말은 안 해요. 아, 얘는 공부 떠나겠다.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일을 열심히 하던 후배가 있어요. 선배들 입장에서는 또 열심히 하는 모습에 힘이 나가지고 또 촬영 현장에도 데려가고 뭘 가르쳐주고 이렇게 됐는데 느닷없이 그만둔다고. 처음에 면접을 보거나 그럴 때 오래 가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친구를 어떻게 하면 잘 뽑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상담을 할 때 하고 제 일이 됐을 때 하고는 좀 보통 일이 아니구나라는 경험을 제가 요즘 하는 게, 제가 이제 센터를 지금 하나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저도 이제 직원을 뽑아야 되잖아요. 이게 되게 다르더라고요. 제가 이제 회사에서 일할 때는 아, 이렇게 월급이 적지, 뭐 떼고 나면 남는 것도 없네, 항상 너무 적은, 남들하고 비교하면 많이 받는데도 막. 근데 이제 뽑아야 되는 입장을 보니까, 아니 이제 뽑는데 왜 이렇게 나가는 돈이 많은 거지? 그리고 뭐 이렇게 보험료도 해야 되고, 아니 어차피 전체적으로 다 내야 되니까요. 또 고민이 되게 많이 되는 거예요. 뭐를 중심으로 뭐를 가르쳐줘야 되지? 1번부터 이것들은 어떤 업무고 저런 것들은 어떤 업무고,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니까, 업무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걸 다 어떻게 가르쳐줘야 되지라고 하는 고민이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입사를 할 때는 그냥 여기저기 원서 내가지고 되면은 뭐 그냥 들어가는 거고, 들어가도 더 좋은 데가 보이고 그랬는데, 뽑을 때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을 뽑는다는 게 정말 신경을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공까지 들으셨는데, 근데 뽑았어요. 그럼 저라면 같이 으쌰으쌰해서 의기투합하고 또 거기에 맞는 어떤 여러 가지 계획과 목표를 같이 해 나가는 그림을 그릴 것 같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만둔다 그러면 그 과정을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또 채용회 과정이 있는 거고, 그리고 또 가르쳐야 되는 거고. 아, 그럴 거라면 왜 들어왔지라고 하는 약간의 미움, 원망도 있을 거고, 좀 힘이 좀 빠지는 느낌도 들어올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뭐 나가서 뭐 다른데 잘 적응하고 잘 지내겠지라고 생각을 음. 하면서도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좀 배신감? 아하. 뭐 그런 것도 들어요. 사람에 대한 배신감, 사람에 대한 미움, 그거를 잘 보면요, 그 밑에는 노력과 헌신의 모습일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쟤를 왜 이렇게 미워하고 배신감이 왜 이렇게 들지? 잘 보면 나 너를 위해서 그만큼 노력했거든. 그러니까 난 너한테 그만큼 애정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애정이 없었으면 뭐 떠나든 말든 뭐 그래 그냥 업무적으로 처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열정 가득한 조직의 어떤 상사들은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가르치면 배신감이 느껴지죠. 그러면 그 배신감은 그 사람을 위해서 노력한 거고, 내가 그만큼 이 배신감이 느껴지는 거는 상대한테 그만큼 내가 노력했구나, 내가 헌신했구나, 내가 애정이 많았구나의 모습으로 저는 이해가 돼요. 사람이 헤어지는데요, 예를 들자면 배신감이 없어요, 밉지가 않아요, 또는 슬프지가 않아요. 저는 그 관계가 정말 슬플 것 같아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사람이 어떤 순간 이별을 하고 인연이 끊어지는데, 물론 좋았던 기억이 있는 경우도 아니고 아쉬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배신감 같은 게 있다는 건 뒤집어서 보면 그만큼 그 관계를 위한 노력의 결과물이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감정이 안 느껴진다. 그러면 그냥 AI 챗 GPT랑 같이 일한 거죠. 알았어, 로그아웃 해. 우리 로그인 했어. 그냥 업무적인 관계. 그러면 이제 사람을 또 뽑아야 되는데 음. 한눈에 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한눈에 포인트가 알아보, 있을까요? 한눈에 알아보는 거. 저는 그 사람 말을 믿지 않아요. 저는 말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전 두 가지를 봐요. 일단 하나는 뭐를 보냐면, 저는 그 사람의 얼굴에 미소가 얼마나 있는지를 봐요. 만약에 면접을 보는데 나를 웃긴다, 저는 무조건 뽑습니다. 이 긴장되는 상황에서 평가를 받는 자리잖아요. 근데 이 자리에서 나를 웃겨? 얘는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감내할 능력이 굉장히 충분한 능력이 있어요. 웃음을 빵빵 터트릴 수는 없어도 나를 조금, 미소를 은은하게 애가 짓고 있다 라고 한다면 그 아이의 여유, 스트레스의 감내 능력,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제가 조피디를 좋아하는 이유, 잘 웃어요. 웃음이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미소 짓는 사람 되게 좋아요. 그 사람은 같이 일을 하면요, 힘든 일은,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은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 자리에서조차도 미소를 짓는다라고 하면 저는 일단 뽑아요. 대부분은 어떤 자세냐면,
네, 알겠습니다. 전 잘할 수 있습니다. 맡겨만 주십시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말은 안 믿어요. 표정과 몸짓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만약에 굉장히 경직되어 있다, 불안하다, 긴장도가 높다, 그러면 이 친구는 면접이어서뿐만 아니라 다른 일을 할 때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또 어떤 고민을 하게 되냐면, 아니 그러면 웃기만 하고 심각하게 일을 해야 될 때도 막 이렇게 팔랑팔랑거리고 한량처럼 놀고 이럴 수 있지 않나요? 라고 하면 두 번째로는 이력서를 봅니다. 그만둔 행적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착각에 빠지면 안 되는 거죠. 이 정도의 우리의 회사면 얘는 여기서만큼 오래 다닐 가능성이 적어요. 과거에 저는 행동을 봐요. 그러니까 첫눈에는 표정을 보고 과거에 이 친구가 어떤 행적을 밟아왔는지 그 지속성을 보는데, 만약에 대학을 막 졸업한 친구라면 대학교를 보겠죠. 그러니까 대학을 통해서 그 친구의 인격이라든지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이 친구가 공부라고 학업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견디고 인내해야지 나타날 수 있는 결과물이잖아요. 어느 정도의 네임밸류가 아니더라도 이 친구가 대학에 들어가서 성적을 높게 받았다. 그것도 이 친구가 뭔가를 계속 지속적으로 뭔가를 성취하고 인내할 수 있는 것들을 보는 거겠죠? 학교 이름이 아니면 학교 성적. 학교 성적이 아니면 이 친구가 자기의 어떤 전문성과 꿈과 열정을 위해서 자격증이라든지 어디 대회를 나갔다든지 이런 어떤 행동의 흔적들이 남아 있어야 되는 게 하나가 있고요. 야망과 열정이 높은 친구들은 잠깐 여기를 거쳐가는 하나의 정거장 계단처럼 가는 거잖아요. 고민을 하는 거죠. 아, 얘가 유머도 있고 미소도 있고 성실성도 있고 능력도 있다. 근데 과거에 그걸 봤더니 정거장들이 많더라. 그러면 여기도 곧 떠나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친구를 뽑던가. 이 떠날 친구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해놓을 것 같아. 야, 우리 근로계약서에는 말이야, 떠날 수도 있잖아. 근데 3개월 전에는 얘기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걸 안 할 때는 이런 페널티가 있다. 이건 너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한테, 신입사원들한테 얘기하는 거고, 뭐 쭉 많은 것들을 설명해 주잖아요. 구조화를 딱 시켜놓는 겁니다. 그러면 성실하니까 그 약속 지키거든요. 그리고 뭔가 성취의 경험은 많지 않지만 아이가 성품적으로 뭔가 여유도 있고 어떤 미소도 많이 짓고 그러면 이 친구한테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업무적인 것들을 좀 구조화해요. 우리는 어떤 거를 해야 돼. 어떤 거를 할 거고 이 시간 내에 뭐를 해야 돼. 그리고 이런 걸 안 하면 어떤 페널티들이 있어. 이렇게 이렇게. 근데 넌 잘할 것 같아. 우리 같이 가보자. 이 친구랑은 좀 오래 가는 거죠. 이렇게. 조심해야 될 친구. 저는 조심해야 될 친구는 직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전 목소리 큰 친구를 전 조심해요. 목소리 크다는 거는 양날의 검의 느낌이에요. 목소리가 크다는 건요, 열정이 많을 수 있어요. 하지만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에너지가 많아서 이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쓰면 폭발적으로 일을 하는데요. 반대로 폭탄을 저한테 던져버리면요,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목소리 큰 친구는 저 같으면 최소한 2주 정도는 지켜볼 것 같아요. 상사가 얘기했을 때 얘 표정이 어떤지를 좀 볼 것 같아요. 목소리가 큰 친구들은 얼핏 보면 씩씩하고 뭔가를 잘할 것 같고 리더십도 있을 것 같죠. 예, 이런 친구들과 리더가 되면 되게 잘해요. 세계의 지도자들 보면 목소리 큰 사람 있잖아요. 너무 커가지고 문제되는 사람도 있고. 이 사람이 부하로 있다는 건 상상이 안 가죠. 윗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어떤 것들을 부탁하거나 지시하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얘 표정이 갑자기 싹싹 바뀐다. 그러면 저는 안 뽑아요. 그건 저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공격성으로 느껴지거든요. 공격성이요. 네. 항상 주변 사람들한테 공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게 이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변에서 나를 공격하니까 자기도 이제 세게 이제 맞받아치는 게 굉장히 익숙해진 시간으로 이제 몸으로 체화된 느낌이어서 어떻게 보면 투사입니다. 회사를 위해서 투사가 될 줄 알았는데요. 조직의 상사들을 위해서 투사가 되기도 해요. 근데 이제 나를 굉장히 잘 따른다. 나의 정말 호위무사처럼 내가 쓸 수 있다. 이 친구가 나를 정말 좋아한다. 그러면 생각해 볼지만 그럴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일단 미소가 있고 빵빵 터트리면 일단 거의 80% 뽑는다. 그런데 얘가 과거에 성취가 굉장히 많았는데 정거장이 많았어요. 거쳐간 데가 많아요. 아, 얘는 그럼 곧 떠나겠구나 라고 마음 먹는 거죠. 그러면 떠날 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준비 작업들을 하는 거고요. 얘가 사람은 좋아요. 근데 성취의 경험이 없어. 그러면 일단 기대를 내려놔요. 아, 얘는 처음부터 잘하지 않아요. 하나하나 가르쳐줘야 돼. 처음에 얘는 실수 많을 거야. 한번 얘기해도 못 알아들을 거야. 일단 그건 감수하는 거예요. 대신 얘랑은 오래 가야지. 두 부류. 세 번째, 목소리 큰 경우에는 저라면 일단 안 뽑아요.
적을 겨누는 총일 수도 있지만 언제 나한테 올지도 모르는 저의 불안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부담스러워요. 자, 그래서 사원을 뽑을 때 뭘 본다? 일단 첫 번째 표정을 봐요. 두 번째, 절대 말은 들을지 마세요. 말은 항상 다 열심히 하겠다. 표정 본다? 말의 내용 믿지 않는다. 하지만 행적은 본다.